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뜨개를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몇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라디오를 한번 선택을 해서 제가 뜨개를 할 때 듣는 라디오 채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육아를 하면서도 이어버드를 귀에다 꽂고 한쪽은 끼고 한쪽은 끼지 않은 상태에서 육아를 하기도 하는데요. 뜨개를 할 때 라디오를 또 들으면서 뜨개를 하면 되게 집중도가 높아지더라고요. 영상을 보거나 드라마를 보기도 하는데 사실 라디오를 듣는 게 은근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랑 육아를 하면서 뜨개도 가끔 중간중간에 하기 때문에 저는 라디오 콘텐츠가 좀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디오 콘텐츠를 좀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러다가 조금 정착한 몇 가지 채널들이 있어요. 음 제가 제일 먼저 팟캐스트, 즉 지금은 팟빵이죠. 그 플랫폼을 알게 됐는데요. 어떤 경로로 제가 처음에 알게 됐는지는 확실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 라디오계 유튜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팟빵을 보다가 제가 아마 김 송은이 김숙의 비밀 보장이라는 그 사이트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채널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채널을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찌 됐건 자기만의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선택할 수 없는 뭐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서 어 "나의 비밀을 보장해 줍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걸 몇 번 듣다 보니까 빠졌고, 그리고 김숙 님의 그 매력에 완전 매료가 됐어요. 그래서 신여성의 그 김숙 님의 매력에 빠져서 그거를 정주행해서 아마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 듣다 보니까 또 새로운 거를 찾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일 주일에 하나씩 업데이트이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또 다른 채널이 필요했고, 그러다가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비밀보장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이제 팟빵이라는 플랫폼을 막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제 지인이 저랑은 쪼끔 다른 계열의 그런 채널을 좋아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불금쇼였어요. 정현진 체육의 불금쇼였는데 그건 저하고는 좀 안 맞았어요. 좀 너무 좀 강하고, 뭐라 해야 될까? 좀 그런 농도 짙은 그런 농담이 오고 가거나 아니면 또 정치적인 색깔이 너무 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사실 그때 당시 땐 저는 별로 그렇게 막 잘 소화하지는 못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게 2016 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몇 개만 듣다 말다가 쪼끔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뭐 안 듣다가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채영님이라는 매력에 또 빠진 거죠. 그래 가지고 되게 이렇게 던지는 멘트나 이런 게 사실 셀 때도 있지만 위트가 있고,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잘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제 제가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딱 하나에 꽂히면 완전 푹 빠지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제가 채용님을 너무 좋아하게 돼 가지고 이제 채용님의 채널을 또 열심히 보게 됐는데, 그러다가 불금쇼가 되게 커지면서 김어준 광장하고 거의 이제 탑2가 됩니다. 매불쇼라는 또 하나의 채널이 생겨 가지고 불금쇼는 이제 끝났고 더 이상 시즌이 더 없고요. 그다음에 매불쇼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업데이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가 운동할 때나 심심할 때 듣기도 하고, 뜨개 할 때는 이거 이렇게 약간 유쾌한 걸 못 듣고 이제 뜨개 할 때는 역사 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매불쇼를 듣다가 썬킴이라는 그 역사에 관련된 걸 책도 쓰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 거를 듣다가 그분 알게 돼서 이제 그분의 나오는 이제
채널들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역사를 쪼금 더 듣고 싶다, 잔잔하게 뜨게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찾게 된 게 썬킴 님이 나오는 허지웅 쇼에서 또 나오시더라고요. 그거는 딱 원래 라디오 한국에서 방송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만 딱 잘라 가지고 역사편만 모아서 팟빵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 역사를 또 계속 접하게 됐죠. 그래서 정주행을 하면서 저의 역사적인 인포메이션이 점점점 쌓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식이 조금씩 쌓이다가 또 이제 다른 분이 하는 그 많은 분들이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관점들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다른 시각도 궁금해서 또 찾아봤는데 그거 역시도 정영진 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영진 님이랑 정박 님이 하시는 떡국열차가 있어요. 그 패널로 계속 바뀌기는 하는데 아무튼 다른 분 성함은 사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 정박 님이랑 정영진 님이 나오는데 어 그 떡국열차 역시도 과거의 이제 역사들을 막 이렇게 파헤쳐서 이야기도 해 주시고 좀 되게 지적 능력이 높아지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떡국열차를 또 정주행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일당백이라는 걸 또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정영진 님이랑 정박 님이랑 그리고 정민현 님이 원래 불금쇼에도 나오셨었거든요. 근데 정민현 님이 이제 여기 나오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PD 님도 한 분 계신데 그분 이렇게 네 분이서 같이 이 일당백이라는 채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당백이라는 채널은 어떤 채널이냐면 한 사람이 한 인생 동안에 10권의 100권의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그걸 가지고 이 채널을 처음에 설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한 권 한 권씩 우리가 읽으면 좋을 책들에 대한 레코멘드를 해 주시는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누구한테 추천받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해 보고 좀 잘 못하 재미가 없거나 아니면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좀 아쉽잖아요. 그 시간들이 비록 그게 그냥 버려지는 시간은 사실 아니지요. 그거 실패를 통해서 '아 이건 아니었구나.'라고 깨닫는 부분이니까. 근데 저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이렇게 누군가의 추천을 받는 걸 참 좋아해요. 저 역시 제가 좋았으면 이렇게 추천하는 걸 또 좋아하고. 그래서 일당백이라는 이 채널을 통해서 책들을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됐는데 너무 좋았던 거는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렇게 책들에 대한 이 시각들을 막 듣는데 정말 제가 어떠한 사물이나 아니면 어떠한 현상 또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저의 그 인사이트가 넓어졌다라고 느껴질 때가 가끔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 훨씬 더 많이 쌓이기도 하겠지만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어 확실히 이 책에서 주는 메시지나 책에서 무엇을 작가가 어떠한 인포를 주려고 했다라는 것을 정박님께서 풀어 주시고 또 새로운 시각들 왜냐면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 봐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예 다른 성격의 다른 시각을 가진 다른 분들께서 막 그거를 책 한 권을 가지고 막 이렇게 풀어내시는데 되게 흥미로웠어요. 약간 야한 것도 좀 있는데 좀 '너무 그런 쪽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닐까?'라고 솔직히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아예 떼어 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보다 보니까 되게 좋고 원래는 이게 무료였다가 유료로 바뀌었었대요. 근데 다시 다 무료로 풀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지난 에피소드는 다 유료였는데 지금은 다 무료로 풀려 가지고 다 무료로 들으실 수 있고 원하시면 뭐 도네이트를 하실 수도 있는 걸로 후원을 하실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음 너무 흥미롭고 너무 재밌게 너무 잘 듣게 됐던 채널인 것 같습니다. 예 저 거의 막
이거 한 에피소드를 듣고 나면 제 마음에 막 지적 양식이 너무 많이 쌓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군가한테 풀어야 돼.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할 사람은 제 앞에 놓여 있는 2살밖에 아이밖에 없으니까 남편만 오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되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제가 한 가지 어떤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인데, 이건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사실 미국에서도 이거를 권장 도서였고, 그리고 이분의 작가에 대한 에세이를 쓰는 게 제가 제 기억에 고등학교 때 했었거든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도서였는데, 사실상 제가 그때 당시 에세이를 쓸 때도 잘 못 느꼈어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제가 그때는 되게 좁았던 거죠, 시각이. 시야가 되게 좁아서 어 그런 것들을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책 안에서 작가가 원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뽑아서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냥 지나갔던 책이었고 유명한 책이지만 잘 와닿지 않았었던 뭐 그런 거였었는데, 지금 그거를 이제 그 다시 한번 다른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고 작가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셨는지에 대해서 들으니까 되게 놀랐어요. 모험을 권장하는, 그치만 지금 현재 저는 모험을 즐기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실패해도 되는데 쪼끔 시간 쓰고 뭐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봤을 때 이게 재미없었거나 아니면은 별로였거나라고 해도 거기에 얻어지는 게 있는데, 저도 자꾸만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고 그 리스크 줄이는 거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반복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이다. 사람은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성장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 가지고 쪼끔 머리를 맞은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렸을 때 권장 도서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면 읽지 않고 읽히기만 하게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런데 그것들을 다시 어른이 되었을 때 읽어보면 또 다른 시각이 생기고 생각들이 더 넓어진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바로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왔고, 음 제가 보니까 톰 소여의 모험은 아이패드 북 앱 있잖아요. 그걸로 들어가셔 가지고 무료로 다운을 받으실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거는 전 영문이라서 그렇긴 한데 뭐 도서관에 가시면은 있잖아요. 그리고 아동 버전, 어린아이들을 위한 어 그 좀 짧게 나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빌려서 한번 보시는 걸 진짜, 진짜 추천드립니다. 일당백은 아이들이랑 같이 듣기는 좀 그렇지만 혼자 듣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채널이고, 들으시면 좀 재미있는 요소들이나 되게 또 새로운 각도의 시각을 막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레커멘드 해 드려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한 5가지의 채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다 성향 차이잖아요, 좋아하는 채널들은. 근데 확실히 책 리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진 사람들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고민들이 그렇게 대단히 어 무겁거나 이렇게 내가 혼자 생각했을 때는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대단히 무겁거나 힘든 것만은 아니라는 거. 제3 자의 입장에 놓여 있었을 때는 그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책 같은 경우도 그냥 책은 읽고 어느 정도 내가 살짝 느끼고 말 수 있는데, 확실히 다른 각도의 이야기들을 듣고 리뷰를 들으면 제가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알 수 있게 돼서 한 권을 읽었는데 되게 여러 권을 읽은 듯한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리고 역사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한국에 있었을 때는 역사가 너무너무나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미국 역사는 진짜 너무 심플하고, 또 미국 역사는 딱 대통령을 기준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한국은 정말 당군부터 이렇게 엄청 오래된 역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길 한국에서는 길어서 좀 국사가 너무 어려웠는데, 미국에 오니까 너무 시시한 거예요. 미국 역사가 대단한, 엄청난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발전을 이룬 나라의 역사이긴 하지만 되게 그냥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었던, 그리고 정치랑 많이 연결이 많이 돼 가지고 이게 좀 저한테는 너무 버거웠던 것 같아요. 미국 역사는 세계 역사를 다루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세계 경찰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연결돼 가지고 너무 복잡하고 머리가 아팠는데, 어 지금 보니까 어 뭐지? 한국 역사가 너무 더 재밌고 드라마틱하고,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되게 더 생동감 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것도 되게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건 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이 되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고, 뜨개 할 때 너무나 너무나 재미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뜨개를 하다 보면 영상도 많이 보게 되는데, 영상을 보면 되게 듣는 거에 조금 많이 약해지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드라마나 이런 거는 영상으로 많이 보고, 뭔가 조금 더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면 눈은 뜨개에 좀 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귀로 더 조금 더 많은 저의 신경을 세우면서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아마 배색을 할 때 라디오를 들으면 집중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냥 무한 겉뜨기를 할 때는 영상을 보고, 네, 무늬를 넣거나 막 약간 이런 걸 할 때는 라디오를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뜨개 할 때 뭘 가장 많이 하시는지, 또 무슨 드라마나 아니면 어떤 라디오 채널들을 듣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추천해 주실 채널들이 있으면 꼭 추천해 주세요. 네, 한번 팟빵 앱 다운 받아 보시고 재밌는 라디오 채널도 많이 많이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미 너무나 한국에 계신 분들은 라디오가 되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되게 채널 여러 가지로 선택해서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꼭 시간대로 듣지 않아도 되는 팟빵이니까, 네, 꼭 한국에 계시지 않으신 분들, 한국 라디오는 뭐 고릴라로도 듣기도 하시지만, 확실히 저는 고릴라보다는 조금 좀 더 프리한 예, 팟빵 앱이 훨씬 더 저는 더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겨울이 오고 하기 때문에 더 집 밖에 나가지 않고 그런 시간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듣고 보고 하는 것들의 컨텐츠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뜨개를 하시거나 집에 계실 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히 계세요.